예, 여기 아까 나와 있죠. Get ready for a heat wave this weekend, Metro Vancouver. Get ready, 준비하랍니다. 뭘 준비하래요? heat wave는 말 그대로 뭐가 되겠어요? 뜨거운 열기죠. 즉 폭염입니다. 폭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폭염을 준비하라라고 메트로 밴쿠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무지 덥대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5월이 원래 덥습니다. 5월이 원래 더운데 지난달에 이상하게 추웠죠. 그죠? 4월달 이렇게 추울 때가 아닌데 너무 추웠어요. 4월달이. 그죠? 이상하게 추워가지고 4월달에 아주 막 갑자기 또 지난주 며칠 동안 또 되게 더웠어요. 그죠? 그다가 더 춥고만 그래가지고 진짜 환절기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히트 웨이브는 추위고요. 그다음에 콜드 웨이브는 한파입니다. 말 그대로 콜드 웨이브는 한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차가운 웨이브니까. 그래서 한파는 콜드 웨이브, 폭염은 히트 웨이브라 그래요. 그 두 가지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court rules against attempt child abductor who wants to be released from Coquitlam Psychiatric Hospital 돼 있네요. 자, 오늘 재밌는 뉴스가 별로 없어요. 자, 코트는 법원이죠. 법원이 코트입니다. 자, 룰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 있어요? 원래 통치하다, 다스리는 뜻이 있는데 이게 법과 관계돼서 사용될 때에는 이게 판결하는 뜻입니다. 룰이 그러니까 통치하는 뜻도 있지만은 재판이나 법과 관계돼서 사용될 때에는 판결하도록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했다는 거예요. rules. 그런데 against니까 어디에 반대해서 판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주장에 반대해서 판대한 게 rule against입니다. 그럼 뭐에 반대해서 판결했어요? attempted child abductor의 그 요청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일단 attempted란 말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attempt가 어떤 뜻이에요? 시도하던 뜻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시도하던 뜻입니다. 시도하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attempted가 되면은 요게 되면 시도된, 즉 미수란 뜻이에요. 미수. 우리가 그 살인 미수 그런 말 쓰죠. 그게 attempted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앞에 attempted가 붙어버리면은 무슨 미수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인 미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를 들어서 살인 미수로 고발됐다 그런 말, 그죠? 살인 미수로 뭐 기소됐다 그런 말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e was charged with 하면 돼. charged with가 뭐뭐를 기소해야 하는 뜻이거든요. 고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인이니까 attempted murder 하면 되죠. 그래서 attempted murder가 되면은 attempted 시도한 거니까 성공을 못한 거예요. 시도만 하고 성공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ttempted murder는 살인 미수, 이렇게 그 살인 미수로 그런 기소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attempted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be charged도 중요한 표현이죠. 법적인 용어로 뭐뭐로 기소되다. 한마디로 이제 기소한 거예요.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본문에서 abduc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abductor. 자, 이거는 abduct가 뭐냐면 유괴하다는 뜻이에요. 유괴하다. 그래서 애를 갖다 유괴하는 거 abduct라고 합니다. abduct. 그러면 child abductor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동 유괴범이죠. 그죠? 근데 그 앞에 attempt가 붙었으니까 아동 유괴를 시도했는데 미수로 끝난 거예요. 성공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 아동 유괴의 미수범에게 반대되는 판결을 냈다는 거죠. 근데 who,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wants to be released. release는 풀려나는 겁니다. 풀려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from, 어디로부터? 코키틀람의 psychiatric hospital에서. 그 얘기죠. 코키틀람의 psychiatric hospital에서 release 되기 원하는 그런 아동 유괴 미수범에게 반대되는 판결을 냈다. 그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마 정신병에서 나오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네. 일단 psychiatric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psy 중요합니다. 여기 psychology가 있죠. 그리고 psychiatry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sy란 말은 영어로 뭐예요? 정신. 사이코 아시잖아요. 사이코 정신용어로 psy입니다. 그래서 psychology는 뭐냐 하면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심리학이 psychology고요. psychiatry는 정신과예요. 정신과.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psychiatry는 의대입니다. 의대. 아시겠죠?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psychiatrist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고, psychologist는 심리학자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키아트리는 반드시 이거는 그러니까 사이키아트리를 공부하려면 의대를 꼭 가야 돼요. 의대. 메디컬 스쿨에 포함된 게 사이키아트리입니다. 그러나 사이콜로지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거는요. 여기는 아트에 속해 있어요. 아트. 그러니까 아트가 뭐냐면 문과입니다. 문과. 우리가 아트가 미술이나 예술을 알고 있지만은 대학교 입학할 때는요. 이게 문과가 아트 그 인문학을 가르쳐요. 인문학을. 그래서 혹시 그 우리 나중에 자녀분 여기 대학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게 4개의 전공 중에 하나를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UBC나 SF 같은 데 입학하게 되면 보통 특별한 분야, 예술이나 예체능 같은 거 빼놓고는 보통 4개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아트예요. 아트. 또 하나가 뭐냐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비즈니스 스쿨.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이언스예요. 그 마지막이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 근데 엔지니어링은 보통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4개로 이렇게 보통 구분이 전공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는 학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과가 아니라 학부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성적 가지고 나중에 전공을 정합니다. 그 아트는 뭐라고요? 문과예요. 문과. 한국 치면 역사, 뭐 철학 뭐 이런 거 그게 아트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은 한국 치면 경영학과가 되는 거죠. 경영대학이 있죠. 경영대학. 사이언스는 이과죠. 이과. 뭐 물리, 수학 같은 거 공부하는데 그 엔지니어링은 공대예요. 공대. 그래서 공대인데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응용과학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공대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의 공식 명칭은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요 4개 중에 하나로 보통 들어가게 돼 있어요.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뭐 의대 같은 데 가고 싶은 학생은 사이언스를 많이 들어가죠. 의대 같은 데 들어가고 싶으면 사이언스를 많이 들어가고 뭐 경영 같은 건 저쪽 들어가고 이렇게 보통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캐나다 한국 비슷합니다. 공대가 취업이 잘 돼요. 여기도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이 취업이 제일 잘 됩니다. 엔지니어링 쪽이. 사이언스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의대 이런 쪽을 풀리고 아니면 좀 괜찮아요. 근데 엔지니어링 대부분 다 취업이 잘 됩니다. 공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제일 취업 안 되는 데가 어디겠어요? 아트예요. 문과. 한국에 문성하단 말 아세요? 문성합니다. 그 모르세요? 문성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과생들이 부모님께 하는 말이래요. 이게 취직이 잘 안 되거든. 저도 이제 한국 문과 출신이잖아요. 그죠? 제가 학부는 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진짜 취업이 딴 데보다 잘 안 됩니다. 이 문과 쪽은. 그죠? 진짜 잘 안 돼요. 그래서 캐나다 마찬가지. UBC에서도 아트 나와가 취업 못하는 학생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하냐? BCIT 같은 데 가서 따로 기술 공부를 해요. 거의 그래요. 왜냐면 그래서 취업을 기술 봐서 다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과가 수요가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메디컬 스쿨 사이언스를 갔으나 이제 여기서 의대 같은 경우는 곧바로 못 들어가지가 않죠. 4년을 마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의대는. 한국에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마친 다음에 4학년 마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메디컬 스쿨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이언스 같은 들어가가지고 그 필요한 과목들 다 들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의대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입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전공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UBC 같은 데는 들어가면 대학도 1학년, 2학년 성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한국하고 반대, 한국은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는 안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요, 좋은 과를 못 들어가요. 좋은 과, 성적 순서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정말 고생합니다. 자,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코키틀람의 사이키아트릭 하스피털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정신과 병원이 되는 거죠. 거기서 풀려나기 원하는 그 아동 유괴 미수범에게 불리한 판결 내렸다는 거예요. 법원이. 아시겠죠? 룰 어게인스트니까. 저도 세부적인 내용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내용 우리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리스닝은 38